이번 시간에는 도형의 이동에 대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이동은 내용이 간단하죠. 그래서 이게 문제를 바로 보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 C1, 원 보이죠? 이렇게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원을 C2라고 하자. 요게 C2네요. 원 C1과 이 직선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자. 요 직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B를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평행 이동한 점을 CD라고 하자. 근데 여기 보면 여기 원을 여기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하고 있죠. 그런데 이 AB를 똑같은 방식으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그죠? 이렇게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 뜻은 요 직선 보이죠? 요 직선이 이동된 게 요 직선 CD라고 보셔도 된다라는 이야기죠. 이렇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은 요 부분 보이죠? 요 부분? 자, 요 부분을 지금 우리는 기본적으로 이런 부분 넓이 못 구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의 이 곡선과 이루어진 부분의 넓이들은 구하는 경우가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의 넓이를 채워 넣으면 돼요. 근데 요거랑 같죠? 그래서 이 도형을 요쪽으로 옮겨서 붙여버리면 됩니다.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 사각형 넓이 구한다 이 말과 같겠죠?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이 직선에서부터 이 직선까지의 거리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 이 길이는 이 원과 직선이 만나서 생기는 현의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그러면은 요 직선에서부터 요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려고 하면 이 직선의 방정식이 나와야 됩니다. 이 직선이 X축 방향으로 4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이동되니까 요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되겠죠. 4에다가 x 빼기 4 빼기 3에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니까 플러스 3 빼기 6은 0이 됩니다. 정리하면 4x 빼기 3y 마이너스 16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5에다가 마이너스 6이니까 이 마이너스 31이네요. 그죠?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직선에서부터 직선까지의 거리 어떻게 되나요? 자, 분모는 5가 되겠죠. 4제곱, 3제곱 하면 5 됩니다. 그리고 상수항의 차이는 25가 되겠네요. 그죠? 31에서 6을 빼주면 되니까. 괜찮죠? 자, 그러면은 길이가 5가 나옵니다. 그래서 요 길이가 5가 됩니다. 그 다음 요 현의 길이가 바로 세로 길이죠. 직사각형에서. 자, 그러면은 요런 그림이 자연스럽게 나와야 되겠죠. 이제 이거는 뭐 원에서 엄청나게 연습을 했으니까 요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든다. 그러면 자, 원의 반지름을 보니까 2네요. 그죠? 자, 요 길이가 2입니다. 그러면은 요 직선에서부터 중심까지 거리만 찾으면 되겠죠. 분모는 5가 되죠. 그리고 여기다가 0,0을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6. 괜찮죠? 그래서 6됩니다. 요 길이가 5분의 6이에요. 5분의 6. 그러면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제곱에서 5분의 6의 제곱 25분의 36을 빼줍니다. 그러면 얘는 25분의 100에서 36을 빼는 거니까 얼마죠? 64가 되겠죠. 그래서 얘는 루트 그래서 쓰고 있겠죠. 자, 5분의 8 됩니다. 자, 이 길이가 5분의 8이에요. 5분의 8. 그러면 전체 길이, 여기서 요까지 길이는 5분의 16 되겠죠. 괜찮죠? 자, 그래서 넓이 2분의 1에 5 곱하기 5분의 16을 해주게 되면 답은 8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 평행이동에서 나오는 요 내용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이 직선을 평행이동하는 방식 이해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 직선을 구한 다음 직선과 직선 사이의 거리
그게 이 길이고, 그 다음 이제 요 길이가 필요하니까 직각삼각형 만들어서 문제를 푼다. 지금 이 문제에도 그렇지만 앞으로 나오게 될 문제들도 단순하게 평행이동이나 대칭이동 이런 것만 해서 문제의 답을 낸다. 그거는 당연히 된다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문제들 속에 도형 속에 녹여서 평행이동은 당연히 할 줄 알겠지? 그 다음에 앞에서 배웠던 것들 싹 다 한번 생각해 볼래? 이런 문제들이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번 문제는 좌표 평면에서 두 점이 있네요.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a-, b-라고 하고 두 직선 AB, a-b-의 교점을 p라고 하자. 두 삼각형의 넓이의 b가 9대 4일 때 a 값을 물어봤습니다. 자, 요 말이 중요하죠. 넓이의 b가 9대 4다. 넓이의 b가 9대 4면은 길이의 b는 어떻게 되죠? 길이의 b는 3대 2가 되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면 y축, x축, 그 다음에 y는 x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자, 4,a. 4,a인데 4,a가 지금 여기 있을지 아래쪽에 있을지 직선에 위쪽에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a가 지금 4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죠? y좌표가 4보다 큽니다. 그럼 위쪽에 있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 어딘가에 a가 있다. 4,a가 있는데 이걸 대칭이동 시킨 게 a-입니다. 이렇게. 그러면 요 a-는 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게 되면은 xy의 좌표를 바꿔버리면 되죠. 그래서 a,4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2,1 보이죠? 자, 2,1이 대략 여기 어딘가라고 보겠습니다. 자, b가 2,1. 이걸 똑같이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를 b-, 그럼 1,2가 되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니까 AB와 A-B-의 교점을 P라고 했습니다. AB. AB면, 자, 요거죠. 이겁니다. 다시. 자, 요렇게 끌 수 있겠죠. AB. 그 다음에 A-B-면 요걸 말하는 거죠. 요렇게 꺼지는 겁니다. 그러면 P라고 하는 지점은 필연적으로 여기 있을 수밖에 없죠. 그죠? 이 점과 이 점이 y는 x 대칭, 이 점과 이 점이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연결해버리게 되면은 이 교점이 y는 x 위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괜찮죠?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넓이의 b가 9대 4입니다. 그럼 길이의 b는 3대 2죠. 자, 여기서 이제 이 a 값을 구하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눈에 보이는 것만 두 가지예요. 뭐냐면 이 점과 이 점 보이죠? 이 두 점을 보셔도 되고 이 두 점을 보셔도 됩니다. 지금 보면은 이 점과 이 점에서 y좌표가 보이죠? 근데 이게 길이의 b가 3대 2입니다. 그 말은 이게 2대 3, 2대 3으로 내분하는 지점이 여기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럼 여기 y좌표 보이죠? y좌표를 2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구하게 되면은 여기 좌표가 나올 겁니다. y좌표가 나오게 되면 x좌표 똑같겠죠? y는 x 위의 점이니까. 그러면 이 점을 알고 있으니까 이 세 점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가 서로 같다라고 해서 a 값을 구하셔도 되고 이 길이와 이 길이의 b가 3대 2다 라고 해서 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어쨌든 요 점을 구한 다음에 문제를 풀어 나가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눈에 딱 보이는 게 있죠. 지금 보면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그 다음 요 길이 구할 수 있죠. 굳이 요 점을 구하지 말고 그냥 바로 이 다이렉트로 이 길이와 이 길이의 비율을 보면 됩니다. 그죠? 자, 그러면 AA-. 자, AA-면 어떻게 되죠? 길이가 루트 A 빼기 4의 제곱에 플러스 똑같이 A 빼기 4의 제곱이겠네요. 그죠? 그러면 이거는 절대값 A 빼기 4에다가 루트 2가 되겠죠.
괜찮죠? 그 다음에 b, b'. 자, b, b'는 루트 빼서 제곱하면 1이고 빼서 제곱하면 1 되겠네요. 루트 2입니다. 자, 그러면 비율 관계가 루트 2의 절대값 a 빼기 4대, 그죠? 루트 2가 3대입니다. 그럼 이거 없어지고 3배의 절대값 a 빼기 4가 2가 되겠죠. 다시 잘못 적었죠. 잘못 적었습니다. 2배의 절대값 a 빼기 4가 3이 됩니다. 근데 a가 지금 4보다 크다고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2 약분시키고 a 빼기 4 바로 나오겠죠. 이게 2분의 3입니다. 결론적으로 a 값은 4 더하기 2분의 3. 그래서 2분의 11로 답이 나오게 되겠죠. 답은 2번 돼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문제는 이제 기본적으로 대칭이동은 할 수 있어야 되겠죠. y는 x에 대한 대칭이동은 xy의 좌표를 바꿔주면 된다라는 걸 이해하셔야 되고, 이 넓이 b가 9대 4라고 해서 순진하게 넓이를 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넓이의 b가 9대 4면 길이의 b는 3대입니다. 적어드릴까요? 자, 길이의 b가 m 대 n이면 넓이의 b는 m 제곱의 b랍니다. m 제곱 대 n 제곱이 되고, 자, 부피의 b는 세제곱에 비례하겠죠. 이렇게 비례합니다. 이 관계 이해하셔야 되겠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그림과 같이 좌표 평면에서 두 점 2,0과 1,1을 직선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각각 CD라고 하자. 자, A가 지금 2,0이고, 그죠? 여기가 2,0. 그 다음에 B가 지금 1,2. 그러니까 이걸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D의 좌표는 자동 결정입니다. XY 좌표 바꾸면 되죠.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이니까. A를 이동한 게 C입니다. 그럼 C의 좌표는 0,2네요. 그죠? 이렇게 결정해 놨습니다. 이때 삼각형 OAB 및 그 내부와, 그러니까 이거죠. OAB면 이 삼각형 이거죠. 전부 다 이거와 그 다음에 삼각형 ODC 및 그 내부의 공통 부분의 넓이입니다. 넓이. 자, 넓이. 어떻게 해서든 넓이를 표현하라는 거죠,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의 넓이를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첫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건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그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사선 공식을 쓰면 바로 다이렉트로 나오죠. 그 다음 이 점과 이 세 개의 점만 구할 수 있다면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해서, 그죠? 사선 공식을 이용해서 이 넓이를 구한 다음 2배를 해주게 되면 이게 된다는 건 알겠죠? 지금 이거하고 이게 지금 대칭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넓이 같겠죠? 다시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사선 공식을 이용해서 넓이를 구한 다음 2배를 해줘도 됩니다. 세 번째, 이 점과 이 점의 좌표를 구할 수 있다면 이렇게 되죠. 이 삼각형의 넓이에서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게 되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나옵니다. 그러면 그걸 2배 주게 되면 전체 넓이가 나오게 되겠죠. 이렇든 저렇든 필요한 게 뭐다? 좌표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뭐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죠. 자, 그래서 직선 AB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먼저 직선 AB를 구해보겠습니다. 자, 직선 AB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네요. 그죠? 기울기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리고 여기 2,0을 지나고 있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2에다가 x 빼기 2 해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가 되겠네요. 자, 이거랑 y는 x랑 교점이죠. 그러면 x는 3분의 4가 되겠네요. 연립을 해주게 되면. 그러면 이 점의 좌표는 3분의 4, 3분의 4입니다. 그 다음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이죠. 자, 그럼 OD, 직선 OD는 원점을 지나고 있으니까, 그리고 2,1을 지나고 있으니 y는 2분의 1x 되겠죠. 이거랑 위에서 구한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4의 교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1x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갖다고 놓고 양변 2 곱하면 x는 마이너스 4x 더하기 8 되겠네요. 그럼 5x가 8이니까 x는 5분의 8이 됩니다. x는 5분의 8. 그럼 여기다가 5분의 8을 넣어주게 되면 5분의 8을 넣었으니까 y는 5분의 4가 되겠네요. 그죠? 그래서 요 점의 좌표는 5분의 8, 5분의 4가 됩니다. 되겠죠? 자, 그러면은 지금 요 삼각형 일단 뭐 여러 가지 방법을 이야기했는데 바로 딱 보이죠? 사선공식 원점 요거 세 개. 그게 만약에 기억이 안 난다면 이 삼각형에서 이 삼각형 넓이를 빼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사선공식 써보면 2분의 1에 절대값 씌워주고 0,-0, 그 다음에 5분의 8, 3분의 4, 0, 그 다음 0, 5분의 4, 그 다음에 3분의 4, 그 다음에 0. 이렇게 하면 끝났죠? 자, 이렇게 곱하면 2분의 1의 절대값, 자 0이죠. 이렇게 곱하면 얼마죠? 15분의 32죠. 그 다음 이렇게 곱하면 0입니다. 이렇게 곱하면 0, 이렇게 곱하면 마이너스죠. 15분의 16 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0.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이걸 2배를 해야 되니까 여기 2배를 해주게 되면은 이건 없어집니다. 자, 그럼 얼마죠? 15분의 16 되겠네요. 전체 넓이가. 괜찮죠? 이렇게 답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60S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여기다가 60을 곱해버리게 되면은 얼마죠? 이렇게 약분시키면 4죠. 그래서 답은 64가 나오게 되겠네요. 이해되죠? 아니면 이렇게 구하셔도 되죠. 자, 요 삼각형 넓이에서 요 삼각형 넓이 빼는 방법을 선택하셔도 됩니다. 자, 이 삼각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게 밑변이죠. 그 다음에 요게 높이입니다. y좌표가. 그래서 2분의 1에 그죠? 밑변 2 곱하기 높이 3분의 4 빼기 이 삼각형 입장에서 보게 되면 요것도 밑변이죠. 그래서 2분의 1에 2 곱하기 높이 5분의 4 해서 이걸 2배 요거 하나 구한 거니까 그죠? 2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계산하면 답이 나오겠죠. 계산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자, 요거는 요렇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그림이 이렇게 복잡하게 나와 있다고 해서 또 문제가 길다고 해서 겁먹을 필요 없죠. 천천히 풀어나가면 됩니다. 그림 1과 같이 AD가 8, BC가 4. 요게 8이고 요게 4래요. 이렇게. 그리고 높이가 2인 등변 사다리꼴 모양의 종이를 접어 이런 모양을 만들었다. 선분 BC의 중점을 M이라고 하고 여기가 중점이네요. 그죠? 그러면은 요 길이가 자연스럽게 2 이렇게 되겠죠. 길이가. 그 다음 선분 AD를 1대 3으로 내분하는 점을 P. 선분 AD를 1대 3. 뭔가 냄새가 나죠. 전체 8인데 이게 1대 3이니까 4분의 1이죠. 이 길이가 2가 됩니다. 그 다음 선분 AD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Q. 3대 1이니까 이것도 2네요. 그럼 이건 자동 4죠. 그러니까 길이 관계가 이게 2, 이거 2, 이거 4 이렇게 된다.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선분 PM과 선분 QM의 PM 어디 있어요? PM. PM과 QM. 그죠? QM을 접는 선으로 하여 BC가 선분 AD의 중점에 오도록 종이를 접으면 AD의 중점 여기죠. 여기. 접어서 지금 이렇게 됐다 이 말이죠. 이렇게. 자, 처음에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과 수업을 하다 보니까 이게 지금 입체 도형인 줄 알았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거라고 착각을 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종이를 이걸 기준으로 해서 접어서 완전히 접어서 눕힌 거죠. 지금 공중에 떠 있는 거 아닙니다.
이 그림이 좀 이상해서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그림 이와 같이 두 점 AD가 A-D-로 옮겨진다 이 말이죠. 지금 옮겨진다, 대칭 이동했다 그 말이죠. 점 D-와 A-M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50D 제곱의 값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 다시 한 번 더 평면 도형입니다. 완전히 눕혔습니다. 자, 그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이게 다 2였죠. 2, 요것도 2, 요것도 2, 이 높이도 2입니다. 여기 애초에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높이가 2라고, 그죠?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너무 흔하게 보던 그림 아닌가요? 자, 이런 도형이 나오면은 우리는 좌표 평면을 설정을 한다. 이렇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지점을 원점으로 잡는다. 이렇게 괜찮죠? 그 M을 0,0으로 잡겠습니다. 그럼 C가 2,0 되겠죠? B는 마이너스 2,0 됩니다. 그 다음 요 점은 0,2가 되겠죠? 그죠? 그 다음 여기 중점이니까 요 길이가 4입니다. 4. 그죠? 그럼 D의 좌표는 4,2가 되겠네요. Q의 좌표는 2,2가 되겠죠. 뭐 다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P의 좌표도 마이너스 2,2가 될 거고 A의 좌표는 마이너스 4,2가 되겠죠.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점에서부터 그죠? A'M에서 이 점에서 A'M까지의 거리가 필요합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요 길이. 그럼 많이 보던 거죠, 이것도. 자, 요 직선의 방정식에서 요 점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를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건 이 점과 이 점이죠. 그죠? 자, 이 점과 이 점을 구하는 방식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첫 번째가 지금 여기가 도형의 이동 단원이니까 요 직선 보이시나요? 자, 요 직선에 대해서 지금 이 점이 접힌 거죠. 요 점이 이쪽으로 간 거죠. 그럼 대칭 이동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바로 몇 콤마 몇? D' 좌표는 2,4가 됩니다. 그 다음에 A'의 좌표는 당연히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그죠? 대칭 관계니까. 자, 요렇게 구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요 직선에 대해서 지금 이게 Y는 X죠? Y는 X입니다. 여기 2,2니까. 자, 대칭 이동을 하셔도 되고, 지금 보면은 요 길이와 같죠? 그리고 이게 지금 수직으로 세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요 길이가 2니까 요 길이도 2가 되고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 점에서 위로 이만큼만 올라가면 됩니다. 그래서 2,4다 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겠죠. 자, 그러면 끝났습니다. 이제 작업은. 자, 직선 A-M을 구해보게 되면은 Y는 마이너스 2X죠. 여기서부터 요 좌표까지의 거리 구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해줘서 2x 더하기 y는 0에서 2,4까지의 거리가 답이 됩니다. 그러면 분모는 루트 5가 되겠네요. 그 다음 분자는 절대값에 2,4 되면 8 되겠네요. 그래서 루트 5분의 8이 됩니다. 자, 이게 문제에서 요구하는 D입니다. 자, 근데 50D 제곱의 값을 물어봤으니까 요걸 제곱해야 되겠죠. 제곱하면은 5분의 64 에다가 50을 곱하니까 그죠? 답은 640이 돼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한 거죠. 그래서 여기는 이 도형 자체를 좌표를 설정을 해서 구하시면 너무나 쉬운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세 점을 꼭지무라는 삼각형 OAB를 평행이동한 도형을 삼각형 O-A-B'라고 하자. 요 삼각형을 평행이동한 게 이거다 이 말이죠. 그때 A''의 좌표가 9,2다. 자, 오른쪽 그림으로 와서 지금 A가 4,0입니다. 그죠? 그 다음 B가 0,3이에요. 근데 지금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했다 이 말이죠. 이렇게 9,2로.
그럼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은 x축 방향으로 5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이동했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때 이 원의 방정식, 요 삼각형에 내접하는 원의 방정식을 구하라 그 말입니다. 요거죠, 요거. 근데 이걸 다이렉트로 구하기는 조금 부담스럽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요 안에 내접하는 원이 있다라고 보고 이 원을 먼저 구한 다음에 이렇게 똑같이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에 내접하는 원을 좀 이렇게 그려서 생각을 해서 보면은, 자, 이렇게, 아이고, 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겠죠. 자, 중등부 때 좀 열심히 공부한 학생들은 벌써 답이 나옵니다. 요거 반지름 1입니다. 요거 반지름 1이에요. 뭘 보고 할 수 있느냐? 요 길이가 4죠. 요 길이가 3이죠. 그럼 이 길이는 5입니다. 직각삼각형이죠, 지금 이게. 3, 4, 5에 내접하는 원의 반지름 1입니다. 알겠죠? 자, 다시 밑에 정리해주면 이렇게 됩니다. 자, 직각삼각형이 있고, 자, 이렇게 내접하는 원이 있어요. 자, 그때 요 길이가 3, 4, 5일 때 내접원의 반지름은 1입니다. 외워주는 게 좋겠죠? 자, 삼각형의 길이가 3, 4, 5일 때 내접원의 반지름 1입니다. 2배씩 6, 8, 10이 되게 되면 내접원의 반지름도 2배가 됩니다. 9, 12, 15가 됐을 때 3배가 되게 되면 내접원의 반지름도 3입니다. 이렇게. 자, 나는 이게 만약에 못 외우고 있다. 그러면 구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내접원의 반지름을 R로 잡겠습니다. 여기서 내접원의 반지름을 구하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이렇게 내려보게 되면은, 다시. 자, 요렇게 접점을 향해서 내려보게 되면은, 지금 요 사각형이 정사각형이라는 거 알겠죠? 직각이니까. 그리고 R이니까 정사각형입니다. 그러면 이게 R이면 이것도 R입니다. 이것도 R이죠. 그럼 이 길이는 4 빼기 R입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길이, 접선의 길이가 서로 같겠죠. 그래서 이것도 4 빼기 R입니다. 그 다음 요 길이는 3 빼기 R이죠. 그럼 이 길이도 3 빼기 R입니다. 그러면 3 빼기 R과 4 빼기 R을 더해서 5가 돼야 되겠죠. 그걸 계산해 보게 되면 3 빼기 R, 4 빼기 R 계산하면 5다. 그래서 2R이 2가 되니까 R 값은 1 나옵니다. 괜찮죠? R 값은 1 나온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고, 두 번째 방법은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방식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그걸 이용하면은, 넓이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렇게 됩니다.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밑변 4, 높이 3이니까 3, 4, 12 나누기 2 하면 6 되겠죠, 넓이가. 그리고 2분의 R, 내접원의 반지름이 주어질 때 넓이 구하는 공식은 2분의 R에다가 A 더하기 B 더하기 C입니다. 3 더하기 4 더하기 5입니다. 그럼 10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R 값이 1 나오는 겁니다. 뭐 뭘로 구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 원의 방정식은, 여기 나와 있는 요 원의 방정식은 반지름이 중심이 1,1이고 반지름이 1이죠. 그래서 x 빼기 1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1의 제곱은 1 됩니다. 이게 평행이동, 이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되겠죠. 그러면 이 원이 나옵니다. x축으로 5만큼, y축으로 2만큼 이동시키게 되면은 x 빼기 6의 제곱에 더하기 y 빼기 3의 제곱은 1 되겠죠. 자, 근데 여기는 일반형으로 표현되어 있으니까 저걸 다 전기를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에 빼기 12x 빼기 6y에, 자, 36, 9 빼기 1이니까 플러스 44가 되겠죠. 44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a 값이, 여기 보면 a, b, c 돼 있죠. a 값이 마이너스 10이고 b 값이 마이너스 6이고 c 값이 44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 개를 더하라 이렇게 돼 있으니까 18을 빼게 되면은 답은 18 빼게 되면은 26인가요?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단순한 겁니다. 이 좌표와 그 다음에 이 좌표를 보고 얼만큼 평행이동 됐는가를 확인한 다음 이걸 직접적으로 구하기보다는 여기서 원을 구한 다음 똑같은 방식으로 평행이동을 시켜주면 끝난다 라는 문제인 겁니다. 다음 문제입니다. 점 1,1을 직선에 대하여 대칭이동한 점을 P라고 하자. 자, 이거는 이제 직선에 대해서 어떤 점을 대칭이동시키는 거죠. 자, 정리를 좀 해보면 이런 게 있죠. y는 x에 대해서, 자, 다시 a, b를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한다 라고 한다면은 좌표 바꿔버리면 되죠. b, a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은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경우가 있죠. 이거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나오니까. 예를 들어서 이 점을 y는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 그러면은 여기 기울기 1인 거 보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하는 거죠. 여기 지금 x 좌표 있죠? 이걸 여기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y가 a 더하기 1 되겠죠. 그 y가 a 더하기 1인데 그게 대칭이동된 y 좌표입니다. 괜찮죠? 그 다음 b, y 좌표를 여기 대입하는 겁니다. 그러면 x는 b 빼기 1 되겠죠. 그래서 그게 대칭이동된 x 좌표가 됩니다. 뭐 다르게 말하면은 마이너스 x 플러스 2 돼 있다. 여기 a, b를 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거 보이죠? 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라. 그런 다음에 이렇게 하는 거죠. 똑같이 x 좌표를 대입합니다. 그러면 y는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는데 이게 대칭이동된 y 좌표. 그 다음 y 좌표를 여기 대입해 주게 되면 x는 2 빼기 b가 되겠죠. 계산하면. 그래서 2 빼기 b,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됩니다. 이게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정해져 있는 거. 따로 이거는 말할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유도되는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되죠. 유도되는 과정은 두 가지를 이용해서 유도를 하죠.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입니다. 이야기를 왜 하냐면 지금 얘는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니죠.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이 두 개의 조건을 이용해서 좌표를 구하셔야 됩니다. 자,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의 의미는 자, 여기 점이 있는데 대칭이동을 했어요. 이렇게 이쪽으로 이렇게 대칭이동을 하게 되면은 이게 수직 관계죠. 이렇게 되면 이게 수직입니다. 그 다음에 요 길이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a, b를 대칭이동했을 때 이걸 x-y-라고 잡아주면 이 두 개의 중점이 얘죠. 중점이 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그게 중점 조건. 그 다음에 이 기울기와 이 기울기의 곱이 수직입니다. 수직이니까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되겠죠. 그래서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이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기울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1이 아닌 경우는 어려운 게 아니라 계산 과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자, 보면 직선이 있고 여기 지금 1,2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대칭이동을 시켰다. 이 점 구해볼래? 이 말인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점을 a, b라고 잡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직선은 x 더하기 3y에 더하기 3은 0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일단 요 p부터 구해야 그 다음에 문제가 시작되는 거예요. 자,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그럼 이 점의 좌표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2분의 a 더하기 1, 2분의 b 더하기 2가 되겠죠. 이게 요 좌표가 요 직선 위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대입을 해서 식 하나를 구해내는 겁니다. 대입을 해주면 어떻게 되죠? 2분의 a 더하기 1 더하기 3 곱하기 2분의 b 더하기 2 더하기 3은 0이 되겠네요. 그죠? 자, 이제 2를 곱해주게 되면은 2를 곱해 정리하겠습니다. 자, a 더하기 1 2를 곱했으니까 날라가고 3을 곱해주게 되면 3b 플러스 6에 플러스 6 되겠죠. 정리하면은
a 더하기 3b는 마이너스 13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수직 조건.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와 이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 돼야 됩니다. 그럼 이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자, a 빼기 1 분의 b 빼기 2가 되겠죠. 자, 그럼 바로 하겠습니다. 요 기울기 지금 마이너스 3분의 1이죠. 그럼 이 기울기는 3이 돼야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a 빼기 1을 곱해서 b 마이너스 2는 3a 빼기 3이 되고, 정리하면 3a 빼기 b는 1 됩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이 식과 이 식을 연립을 해서 a 좌표, b 좌표를 구해내는 겁니다. 자, 여기다가 3을 곱해서 밑에다가 적어 보겠습니다. 그러면 3a 플러스 9b는 마이너스 39가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빼버리면 되겠죠. 자, 빼면 3a 없어지고 마이너스 10b는 40이 되겠네요. 그죠? 그럼 b는 마이너스 4가 됩니다. 자, b가 마이너스 4니까 여기 대입하면 마이너스 10이죠. 그럼 a는 마이너스 1 됩니다. 그러니까 대칭 이동된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이게 p입니다. 계산이 길죠? 개념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계산이 긴 겁니다. 자, p라고 하자. 기울기가 m이고 점 p를 지나는 직선이 두 점을 잇는 선분 AB와 만난다. 이게 만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때 m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0,4와 다시 이렇게 해서 0,4와 5,1이죠. 5,1 여기 있겠네요. 어딘가에. 그 다음 기울기가 m이라고 했는데 이 m은 정해져 있는 게 아니죠. 지금 그걸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p를 지난대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4를 여기 어딘가를 지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대략 잡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연결한 선분과 만난다. 그러면 당연히 직선 자체는 5,1을 지날 때부터 이렇게 움직일 수 있겠죠. 그러다가 0,4까지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5,1을 지날 때 m값과 0,4를 지날 때 m값 두 개를 구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때 기울기는 바로 두 점이 나와 있으니까 기울기 바로 구할 수 있겠죠. 자, x끼리 빼면은 6 될 테고 y끼리 빼게 되면 5가 되겠네요. 그죠? 6분의 5 이렇게 하나 나오고, 그 다음 요 두 점 사이의 기울기는 1분의 8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m 값의 범위는 6분의 5보다는 크거나 같고 8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런 범위가 나오겠죠. 그죠?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죠? 자, 요 수직 조건과 중점 조건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